네, 피부생리학 12주차 강의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어떤 태양광의 특성에 대해서만 거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번 12주차 강의의 주제는 태양광과 피부, 즉 태양광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그 순서인데, 너무 이제 태양광선에 대한 그러한 이제 특징들만 이제 살펴본 것 같고요. 자,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외선은 하루 중에서 언제 자외선의 양이 우리가 받게 되는 자외선의 양이 가장 강할까? 바로 왼쪽에 이제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은 10시에서부터 보통 대략 한 2시 정도? 예, 그 중에서 특히 12시 전후가 가장 자외선의 양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걸 가능하면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글쎄 최근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시골에서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그럴 때도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0시, 11시 정도면 이제 집에 들어오시고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몸소 경험으로 이렇게 이제 체득을 했었던 그런 탓이 아닐까,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자, 1년 중에는 자외선이 그럼 어느 때 가장 강한지 보시면은 역시 태양이 어느 위치에 떠 있느냐, 그렇죠? 예, 우리 지구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에 이제 위치를 하면서 대략 위도가 이제 한 38도 전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지 일대가 가장 낮의 길이가 길잖아요. 즉 하지를 포함하는, 즉 6월을 포함하는 그 전후, 그 전후가 보면은 이 자외선의 양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자외선의 양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더울 때는 사실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쵸? 여름 중에서도 특히 이제 7월 말 8월, 그쵸? 요때 8월 초 이때인데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 이렇게 온도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특성을 갖다 나타낸다. 즉 태양이 직접 이렇게 내리쬐 있느냐 아니느냐, 이제 그런 차이를 갖다 이제 통해서 자외선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자외선의 작용을 갖다 이제 본다면은, 자외선의 작용은 역시 이렇게 UVC, UVB, UVA에 따라서 각각 이제 다른 특성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데, 홍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UVC가 혹시 지구에 도달한다면 그놈이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UVB A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고요. 홍반의 경우 이제 햇빛을 비쳤을 때, 햇빛을 갖다가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저 위에 거랑 이제 관계없이 그랬을 때 보통 홍반의 경우에는 어느 때가 최대로 나타나냐면 한 하루 정도가 지났을 때 뻘겋게, 태양에 노출이 됐을 때 바로 빨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노출이 되면은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영향에 의해서 홍반이 나타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색소 침착은 뭐예요? 햇빛에 쪼이면은 그것을 그 햇빛이 가지고 있는 자외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그쵸?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요놈을 갖다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그 타이로신화제, 즉 타이로신을 갖다 이제 산화시키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도파로 바뀌고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멜라닌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색소 침착은 처음에 받았을 때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그런 이제 과정이 피부에서 진행이 되면서 끝에 가서 보통 한 이틀, 3일 이런 정도에 돼서 최대치를 갖다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표피의 두께 증가도 마찬가지 자외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거는 밑에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갖다 나타낸 거고요. 위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UVA, B, C가 어떻게 영향을 갖다 미치는지를 갖다 이제 단적으로 그냥 표처럼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UVB가 얼굴의 화상이라든가 피부암 발생, 노화를 갖다 가장 많이 일으키고, UVA가 간성적인 과학노화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고, UVC는 거의 지구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다 이제 나타낸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자외선의 작용에 의한 뭐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표피에는 UVC는 거의 지구에 도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일부가 도달하는데 걔네들이 역시 표피에 정도에는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이제 미치게 되고, 주로 진피까지 들어가는 것은 UVB, 그리고 피하지방까지 가는 것이 UVA. 그런데 그 영향으로 보면 파장이 짧은 걸수록 영향이 좀 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UVB의 경우가 우리 몸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UVA가 그 다음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외선의 파장별 특징을 갖다 이제 본다면은 우리 UVA 가장 자외선 중에는 파장이 길지요. 320에서 400나노메타. 그리고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색소 침착을 갖다 유발하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그쵸, 가장 깊숙하게 파장이 길기 때문에 길게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UVB가 중파장인 경우인데 이게 290에서 320나노메타 정도이고요. 홍반을 발생시키고 콜라겐을 갖다가 이제 변성화시키고 또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작용도 하죠. 바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 UVC는 파장이 가장 짧은 녀석인데 200에서 290나노메타 범위에 속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고, 그러나 요 UVC는 굉장히 그 강력한 작용을 갖다 하기 때문에 살균 작용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뭐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외선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홍반 반응.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는 일시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홍반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외선, 히스타민, 혈관 확장, 홍반 이런 형태로 자외선이 이제 비치게 되면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홍반을 갖다 나타내는. 그리고 이제 색소 침착은 뭐 앞에서도 우리가 색소 침착은 아예 따로, 그쵸? 따로 우리가 이제 다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표피에 존재하는 기저층에 있는 이제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그쵸?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표피층까지, 그쵸? 표피층에서도 특히 이제 각질층 가까이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는 몇 분 내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외선을 쬐었을 때 그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은 대략 자연적인 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그것은 2, 3일 정도 지난 후부터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일광 화상의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량이 더 적은 그런 이제 피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요. 햇빛에 의한 피부 화상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햇빛에 쬐었을 때는 물집도 막 잡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고요. 광노화의 경우에는 과다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피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마찬가지 광노화는 지속적으로 노화에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죠. 아까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요? 활성산소를 갖다가 조금 더 만들어내서
걔네들이 어떤 우리 그 피부 안쪽에서도 그렇게 작용을 하도록 이제 만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경과할수록 나타나고요. 피부암은 마찬가지로 이제 과다한 그런 이제 자외선에 노출됐을 경우에 피부암이 유발될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UV, B, 그쵸?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비타민 D의 합성은 자외선을 통해서 이제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그러한 이제, 그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음식물의 칼슘이라든가 인의 흡수량,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데 도움을 갖다 이제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사실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자외선이 결국은 우리 피부에 미치는, 물론 좋은 영향, 비타민 D를 합성한다라든가 또 어떤 뭐라 그럴까, 활성을 갖다 높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는 나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갖다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 이제 바르죠. 그렇죠?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바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늘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물리적인 차단 방법, 그 다음에 화학적인 차단 방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아주 미미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떤 약을 갖다 복용함으로써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어 능력을 배양하는 이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단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그 기초 화장품 제조 실험 때도 많이 썼었지만, 바로 흰색을 나타내는 이산화티탄, 그렇죠? 이산화티탄이라고 하는 이산화티타늄, 이런 이제 분말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흰색이니까 이제 빛을 갖다가 이제 반사를 시키면서 더불어서 자외선도 이제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산화티탄뿐만이 아니라 산화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흰색을 갖다 띠고 있는 분말 안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자외선을 갖다 산란시키는, 즉 반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표현을 할 때 무기자차? 무기자차라는 어떤 마시는 차가 있나? 저는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무기물질로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성분이다. 그래서 무기자차. 유기물질로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 유기자차. 그런데 바로 이런 이제 화학적 차단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유기합성 물질이에요. 벤조페톤? 이거 잘못 써져 있네요. 벤조페톤이라고 써 있네요. 잘못 써져 있는데, 벤조페논이라든가 메틸 안트라닐산염 같은 경우, 또 살리실산염, 또 신라메이트, 이러한 이제 물론 요거와 관련된 이제 합성 물질들, 성분들, 이런 것들이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흡수시키거나 또는 자외선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서 소멸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구 투여를 함으로써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다가 이제 키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베타카로틴 계통의 이제 물질들. 베타카로틴 주로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어떤 이제 우리 음식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또는 이제 피망, 피망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섭취함으로써 그런 능력을 갖다 이제 배양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 이제 원리를 이렇게 산란시키거나 반사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의 원리를 갖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에 들어왔을 때는, 자외선이 들어올 때는 흡수를 시키거나 혹은 소멸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갖다 나타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자외선 차단 그 방법을 갖다가 어떤 이제 물질별로 이제 주로 보면은 특히 자외선 차단을 하는 무기물질들, 대부분 무기물질들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탈크,
예, 우리가 이제 활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탈크도 여기에 포함되고 규산염이라고 하는 실리케이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이산화 티탄이죠. 예, 그래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거. 예. 오타가 꽤 있네요. 티타늄 독사이드? 아이가 어디로 도망갔지?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산화아연. 산화아연도 마찬가지로. 옥사이드. 예, 다이옥사이드인데, 예, 두 번째 거는 맞는데, 첫 번째 거 아이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이산화 티탄에서. 예. 자, 자외선 흡수제. 자외선 흡수제는 주로 이제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예, 캄파 유도체라든가 캠퍼, 예, 장내라고 하는 거죠. 장내 유도체라든가 디벤조일 메탄 유도체, 벤조사졸 유도체, 또 벤조페논 유도체, 또 벤즈 이미다졸 유도체, 또 파라 아미노 벤조산 유도체, 뭐 신남산 유도체 등등의 갈릭산 유도체, 뭐 파라메톡시 신남산 유도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무기 물질로서, 유기 물질로서 예, 합성된 그런 이제 물질인데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흡수하는 예, 그런 이제 성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예, 우리 자외선 차단 크림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로션이라든가 이런데 거의 이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 자, 자외선 차단 지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다 살펴보기 전에 그럼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 나갔을 때 장소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자외선들에 노출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잔디밭이 굉장히 적습니다. 1에서 2%. 예, 테니스 4에서 테니스 코트라든가 4에서 5, 콘크리트가 한 5에서 10% 정도. 예, 그리고 모래가 15에서 20%. 예, 스키장 역시 바로 눈에 부딪혀가지고 나머지 산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빛의 대부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외선을. 그래서 스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자외선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수면도 해변이라든가 해변가,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양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반사되는 양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런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자외선을 갖다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화장품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SPF. 그래서 Sun Protection Factor. 그래서 주로 뭐를 예, 우리 피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UVB를 갖다 이제 차단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수로 예,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SPF는 정의가 예,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갖다가 바르지 않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최소 홍반의 양 분의 자외선 차단을 화장품을 갖다가 발랐을 때 그때 나타나는 최소 홍반의 양으로 나타냅니다. 예. SPF 15가 대략 한 이제 한 94%, 30의 경우가 97, 50의 경우가 98% 자외선을 차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30 이상 쓰면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94에서 98 뭐 이런 정도 차이지 우리가 숫자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이렇게 차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조금 더 차단하는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SPF 30 이상만 돼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SPF가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SPF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외선 차단을 시키기 위한 그런 그 성분들, 그런 물질들을 다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물질들이 오히려 근데 자외선 차단 물질들 특히 우리 이제 화학적 차단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유기 물질들은 트러블들을 갖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로서 PA가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UVA를 갖다 차단하는 그래서 Protection Factor of UVA인데 UVA의 차단 지수를 갖다 나타내고 이것은 어떤 수치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예,
protection factor of UVA라는 표현으로 PA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나씩 붙이죠. 그래서 UV 플러스, UV 더블 플러스, PA 플러스, PA 더블 플러스, PA 트리플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플러스, 즉 더하기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의미는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 바른 것이 바르지 않은 것보다 어느 정도 2배에서 한 4배 정도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플러스의 경우에는 4배에서 한 8배 정도, 트리플 플러스가 8배 이상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다 갖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바로 자외선 차단 분류는 UVA의 이제 차단 분류에 따라서는 PA 플러스, 더블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FA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 굳이 아까 이제 표현을 한다면 PA 플러스는 2 이상 4 미만, 또 PA 더블 플러스는 4 이상 8 미만, PA 트리플 플러스는 뭐 8 이상 정도의 그런 어떤 효과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UVA 차단 이제 효과로서는 하나 붙은 것이 조금 있음, 2개 있으면 상당히 있음, 3개가 붙으면 아주 매우 있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죠. 피부의 색은 우리가 이제 피부의 색을 나타내는 거 앞에서 사실은 이제 배웠었던 거지만 우리 혈액이 가지고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그 양, 헤모글로빈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붉은색 계통에 이제 카로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황인종들에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피의 각질층 그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멜라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거무튀튀하게 나타나느냐, 뭐 또는 이제 조금 그런 이제 검은색이 이제 덜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외선과 색소 침착은 이제 어떠한 관련성을 갖다 가지는지. 바로 자외선과 색소 침착은 뭐 우리 앞에서도 사실 많이 살펴봤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거는 신경절에서 이제 유래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그 피부에서는 이 멜라닌 색소는 이제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저 이제 아미노산 계열의 물질이 저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 분해 효소를 누가 자극을 시켜요? UV가, 자외선이 자극을 시킨단 말이야. 자외선을 쪼게 되면은 바로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타이로신을, 즉 물질을 갖다 자극을 시켜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도파키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멜라닌까지 맞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림으로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외선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촉발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만들어진,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위로 쭉 올라와서 각질층까지, 그런 이제 멜라닌 색소들이 각질층까지 이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색깔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라닌 생성은 백인의 경우에는 티로시나즈의 작용 억제가 있기 때문에 멜라닌 생성이 적은 경우고, 우리 이제 흑인의 경우에는 멜라닌 생성 세포의 멜라노점의 크기, 그리고 이제 수지상 돌기, 이런 것들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분포가 돼서 더 이제 검은 피부의 색깔을 갖다 띠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멜라닌의 합성 메커니즘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저렇게 티로신부터 시작해서 쭉 도파키논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유멜라닌의 형태를 갖다가 띠느냐, 아니면은 페오멜라닌의 형태를 띠느냐는 이제 각각 그 경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 피부에서의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층,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요 멜라노사이트 그 안에 이제 거기서 이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위치는 또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멜라노좀이 만들어지고 멜라노좀이 성숙하면서 멜라닌을 갖다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어디까지? 각질 있는 쪽까지 전달이 돼서 검게 그렇게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색소 침착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외선과 이제 그 색소 침착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주로 기저층 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멜라노사이트에 의해서 이제 유국층으로 전달이 되고 유국층으로부터 유국층을 거쳐 가지고 이제 과립층, 각질층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첫 번째 만들어진 멜라닌 세포에서 이제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각질층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각질층이 벗겨지면은 자꾸 이제 밀려 올라가면서 세포가 올라가면서 피부 세포가 밀려 올라가면서 이제 벗겨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옅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이 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